네, 물리 세 번째 단원 에너지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체 상태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독립된 원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란 것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 때, 서로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주로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원자에서 원래 원자는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체의 경우에는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원자끼리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가 두 개가 있다 하면은 뭐 원자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원자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전 원자도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겠죠. 예, 그냥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원자끼리 인접할 경우에는 이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핵끼리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같은 경우에 본인의 핵, 맞죠? 예, 속한 원자의 핵에만 영향을 받았는데 인접을 하게 되면 다른 원자 핵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 자체가 조금 달라지겠죠. 얘의 영향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전자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자가 만나게 됐을 때 원래 에너지 준위가 약간의 어떤 차이를 두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가 세 개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줄이 세 줄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 수만큼 에너지 준위가 갈라진다 하는 게 원자끼리가 인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고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엄청 많죠. 그래서 기체와 달리 매우 많은 수의 원자가 결합해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탄소 12g이라면 원자의 개수는 아보가드로 수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탄소가 12g이 있다면 요 원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계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아주 많은 숫자로 촘촘하게 나누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제목처럼 그 원자가 에너지 준위가 촘촘하게 배치되어서 연속적인 띠의 형태가 됩니다. 연속적인 띠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보시면은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있는 구간을 에너지 D라고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D와 D 사이의 구간을 그 D 간격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D 간격 있죠. 이걸로 시작을 꼭 해야 되네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 간격이라고 해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자가 한 개 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된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할 수가 있어서 에너지 D에는 존재할 수가 있지만 D 간격 여기는 에너지 준위가 전혀 아닌 곳이죠. 그래서 D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낮은 온도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로 0켈빈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매우 낮은 가장 낮은 온도에서 에너지 D의 가장 낮은 부분부터 전자가 채워 나갑니다. 네. 그리고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채워 나가겠죠. 밑에부터 채워 나갔을 때 전자가 채워진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 에너지 D가 됩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의 D를 갖다가 원자가 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원자가 하나 있을 때 가장 바깥쪽의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딱 들어도 어떻습니까? 예,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면 전도,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띠 간격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원자가 띠와 전도 띠를 보통 이 띠 간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뭐 띠 간격이라 하기도 하고 띠 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다음에 자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의 관계는 어떠냐? 자 전기 전도성의 관계는 이 전자가 모두 채워진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두 채워져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자리가 다른 자리가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 같은 에너지 주내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너지 띠, 요 원자가 띠 전체가 다 차 있다면 꽉 차서 예,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한 에너지, 요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서 전자가 이 전도띠로 올라갔다. 전이가 되는 순간 이때 이제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어때요? 전도띠에 이 빈 공간들이 많죠. 그래서 빈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빈 에너지 준위의 전도띠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전자가 이제 고체 내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이동이 곧 전하의 흐름을 말하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유전자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반대로 빈 공간이 원자가 뒤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래는 빈 공간이지만 원자과 띠가 전부 다 마이너스 전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 공간이 플러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의 어떤 빈 공간, 양공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예, 전도띠로 전이를 하면 전도띠에는 자유전자가 생기고 당연스럽게 원자과 띠에는 양공이 생긴다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은 자 요거는 한 내용이죠.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빠진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해서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 자유전자와 양공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구분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도체는 정의가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절연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입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입니다. 에너지띠의 구조를 보시면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사실 이렇게 살짝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띠틈은 없죠. 예, 띠틈이 없습니다. 예, 띠틈이 없고 원자과 띠의 일부가 전도띠와 겹쳐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둘이가 서로 예, 겹쳐져 있죠. 그래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이 약간의 어떤 아주 조금의 자극에도 전도띠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맞죠? 이미 겹쳐져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예, 전도띠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로는 금, 은, 구리, 철, 알루미늄 등의 금속 물질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연체와 반도체는 어떠냐? 자, 원자과 띠가 일단은 둘 다 꽉 차 있습니다. 예, 꽉 차 있죠. 예. 그리고 띠 간격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절연체는 우리가 말할 때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 물질이고 반도체는 어때요? 약간의 이제 온도를 줬을 때 온도를 높였을 때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보통 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둘 차이의 차이를 보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이 절연체는 이 띠 간격이 매우 크고요.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띠 간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약간의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면 전도띠로 전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아는 규소와 저마늄이 있습니다. 절연체도 예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유리, 나무, 플라스틱, 고무, 다이아몬드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도체는 원자과 띠에 전자가 일부만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습니다. 띠 간격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띠 간격은 원래 모든 에너지 띠 사이를 띠 간격이라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 그때를 보통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시험에 선생님이 낸다면 출제한다면은 예,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라고 구체적으로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돼도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해서 자유전자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절연체는 원자과 띠가 완전히 채워져 있고요. 띠 간격이 크기 때문에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없다. 자, 반도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자과 띠가 완전히 채워져 있지만 띠 간격이 좁아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 전기 전도도를 한번 봅시다. 자, 전기 전도도는 우리의 어떤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물리량인데 정의는요. 물질의 전류를 흐르는 정도. 예, 그래서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냐.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예,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 전류라는 것은 사실 구리가 전류가 잘 통하지만 전압을 얼마나 잘 높게 걸어주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 다르죠, 맞죠? 근데 이제 이 전기 전도도라는 것은 그 물질의 어떤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자체가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지 알려주는 물리량입니다. 기호는 이 6을 거꾸로 6자를 좌우 대칭한 시그마를 씁니다. 자, 유도하는 공식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저항이라는 것이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R은 단면적 A에는 반비례하고 길이 L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비례상수를 물질의 비저항 로우라고 두고 로우입니다. 로우. 그래서 R은 로우 분의 로우 곱하기 L 오버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때 물질의 비저항이 크면 저항이 크죠. 그래서 저항이 크면 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는 비저항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아예 비저항의 역수를 갖다가 전기 전도도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라 두면은 이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밑에 보시면 자,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AB가 있는데요. AB가 도체와 절연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딱 보셔도 어떻습니까? A는 원자과 띠가 가득 차 있고 이 전도띠와 띠틈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B는 이 원자과 띠 일부만 차 있죠. 원자과 띠의 일부만 차 있고 여기가 사실 전도띠가 되죠. 그래서 일부만 차 있기 때문에 B가 도체고요. 그 다음에 A는 절연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고 니은에 A에서 원자과 D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려면 요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예, 최소한 원자과 D의 가장 위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의 가장 밑에 가더라도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죠. 자, B, 도체는 상온이라 하면은 25도입니다. 절대 온도로 고치면은 273을 더하기 때문에 거의 298 켈빈이죠. 그래서 원자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당연히 많습니다. 예, 됐고요. 다음에 2번, 두 번째 문제.
16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비슷하죠. A, B, C가 있는데 도체, 반도체, 절연체 세 개 중에서 한 개인데 일단 C가 원자과 D의 일부만 차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예, 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B가 절연체 반도체 중에 한 개인데 A가 이 틈이 크니까 뭡니까? 예, 절연체가 됩니다. 그리고 B가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절연체이다 맞고요.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B가 C보다 좋다 했는데 도체가 반도체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B에서 양공의 수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자, 양공이라는 것이 원자과 D의 전자가 전도띠로 넘어가면서 생긴 빈 공간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지 전도띠로 전이하는 전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도띠로 전이하는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양공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비응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 2015년 6월 모평입니다. 자, 이것도 비슷하죠. 도체와 반도체 중에서 한 개입니다. 자, 보시면은 당연히 누가 도체입니까, 이제? 그렇죠. A죠. 도체고요. B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반도체에서 전자가 원자과 D에서 전도띠로 전이하면 양공이 생긴다. 그렇죠?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고 원자과 D의 빈 공간이 양공입니다. 디귿에 B에서 원자과 D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전도띠로 전이한다. 자, 전자가 원자과 D에서 전도띠로 에너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상승하는 거라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당연히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전도띠에서 원자과띠로 떨어질 때고요. 이때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반도체, 도체, 절연체에서 이 에너지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